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도 영상 만들어 남깁니다. 36주, 37주 추석 연휴 이후에 좀 공백이 있었지만 자 거래량도 많지 않고 했지만 그래도 자료 남겨봅니다. 우리만 규제해주면 효과 있을 줄 알았는데 규제 해제 효과도 없이 지나가는 이 와중에 다른 지역도 규제해주면 우리의 구원투수는 누구? 수성구도 조금 바라고 있을 수도 몰라요. 지금 하락률 순위로 보시면 대구가 3위로 밀려났어요. 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여기 선두권 그리고 여기 4, 5, 6 하위권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그 격차도 시간이 가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수 의지수 전국이 같이 공통으로 묶여버렸다. 순환매 없다. 다른 지역도 규제 해제해주면은 또 누가 들어와서 사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모두 다 규제 해제를 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고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아마 주정심의 하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제되는 지역들도 나오지 싶어요. 그렇지만 대구에서 이미 앞서 봤듯이 한 2달 정도 거래량 살짝 상승하는 정도에서 끝나더라. 가격 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근데 분양권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상승 효과 조금 있었어요. 근데 웬걸 분양권 매물이 날이 갈수록 더 쌓여 나가고 거래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다시 가격은 더 조정을 받더라. 그리고 급하게 나오는 매물들, 무피, 마피 매물들도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구, 부산과 거의 맞닿아 있는 이런 형국. 매수의지 한주 빠지긴 했어요. 원래 9월 12일자 월맘때 날짜로 한 개 나왔어야 되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한 개 빠지고 지나갑니다. 모두가 20 이하더라. 모두가 20 이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다 서로 20 이하. 40은 그래도 일단 올라가야 뭐 생각을 해볼 텐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 아무리 해봐야 이거 60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갈 길이. 40은 그래도 지탱하고 반등을 했으면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희망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지지난주 마이너스 0.25에서 매매는 마이너스 0.22로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난다는 말은 마이너스 0.25죠. 전세는 여전히 매매가보다 더 약한 모습. 전세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인천은 그래도 좀 살아나네 이런 느낌이고요. 경기도도 전세는 좀 살아나네 이런 느낌. 세종과 대구. 야, 정말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대전도 일부 회복했는데 대구는 왜 이렇게 물량, 다른 지역은 물량보다 금리 부담이 더 앞선다면 대구는 물량과 금리 부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모습. 인천도 아마 더 그럴 것이고 아마 다른 지역들도 뭐 큰 차이 없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버티던 광주마저 하락으로 접어든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적게 하락한 것이 마이너스 0.13. 대구 마이너스 0.13일 때 정말 암울했었는데요. 그 정도 수치 나타났을 때 인천은 뭐 플러스 0.2, 0.3 이 정도로 수치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대구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하락했지만 많이 올랐던 아이들도 급하게 추락합니다. 인천은 2단 점프하면서 상승. 대구는 1단 점프, 서울은 막 3단 점프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우리는 좀 덜 맞겠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아이들이 더 많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 자, 인천이 가장 낙폭이 크고요. 대구 전세는 낙폭이 2위네요. 대전한테는 밀렸다. 2위 이런 모습입니다. 자, 신고가 비율 보시면 대구는 야 그래도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어디 있는가 싶은데 긴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야 아직도 더 떨어지고 있네. 신고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그래도 뭐 한 5, 6%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영양가 있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신고가는 한 채 1, 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규제 해제했을 때 살짝 효과를 보는 정도 뭐 이도 저도 아닌 모습. 네, 이때. 네, 거래량 조금 늘어나는 건 효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뭐 어떻게 보면 큰 추세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완전 평평한 상태에서 다시 살짝 거래량이 다시 낮아지는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확연히 눈에 띄잖아요. 부산도 대구하고 똑같이 닮아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거래량 2017년부터 시기현상으로 나타냈는데요. 대구 780건 수준에서 그래도 규제 해제하면서 7월달, 8월달 800건 이상 거의 9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보여줬지만
9월달 되면 다시 거래량이 꼬꾸라져서 정말 600건대의 거래량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21년부터 확대해놓고 보면 야 그래도 대구가 완전 없진 않구나. 그나마 규제 해제를 해줘서 그렇지. 규제 해제 해주기 전에는 그 이전의 상태에는 정말 거의 밑에 대전을 제외하고는 대전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요. 대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밑에 인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몇 개 도시가 더 있기는 해요. 매매 거래량 1000만으로 놓고 보면 대구도 아직까지 빨간불 밑에서 여기 세 번째 정도 수준으로 보이네요. 전세 거래량 대구 지역 지금 계속 줄어드는 모양 보이잖아요. 요 모양. 근데 이게 회복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거래량이. 계속 그런 식으로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 연초에 160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지금 7월, 8월은 1300건대의 거래량. 그럼 다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냐?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도 모두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일부 반등하는 구간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내리막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대전 내리막, 인천 좀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막, 노란색의 광주 내리막, 파란색의 부산 내리막, 대구 빨간색의 대구 내리막, 초록색의 울산 내리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 기준 2021년 8월 9월 넘어가던 그 무렵에 여기 막판에 거래량이 좀 반등할 때가 있어요. 요거를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실망이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매물 대구 지역 2위. 도시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 인천 인구 순서로 보나 뭘로 보나 인천이 2위로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천이 끼어들지는 못하고 대구가 매물은 조금 더 한 8,000건 정도 인천과 대구 매물 8,000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낙폭은 너무나도 크더라. 왜? 2단 점프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지금 30% 40% 인천이 떨어졌다고 해도 대구 피크하고 인천이 시게 한 방 먹었는 거하고 거의 같은 지점이에요 지금. 근데 대구는 이 피크에서 그나마 1단 점프했는 피크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 아직 인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사람들이 좀 사고 이렇게 접근할지도 몰라요. 근데 매매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신고가가 별로 없잖아요. 아마 조금 사람들이 간을 보다가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시 얼씨구나 하면서 다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사줄 텐데 누군가가 선빵을 날려도 그 이후에 아무도 같이 사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 아마 인천도 겪게 되면은 또다시 한번 가격이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보면 대구가 1위더라. 아직까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 그 다음 인천이 아니에요. 인구 1000만으로 바꿔서 대전. 대전도 지금 대구하고 계속 낙폭 높은 순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락률 순위에서 광주 다음으로 부산이다. 부산은 매물도 많고 전세 매물도 많은데 부산이 진짜 잘 버틴다. 부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 해제만 해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 과거의 그 경험치 그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시간임을 깨달으면 아마 부산은 정말 대구를 능가하는 하락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하락이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은 부산 지역 전세 매물 굉장히 많거든요. 6,000건 수준. 2년 전에 6,000건 수준에서 지금 14,000건 수준. 이게 늘어난 숫자로 보시면은 거의 한 8,000건. 9,000건. 8,000에서 9,000건 정도 늘었어요. 대구는 몇 건이나 늘었냐? 2,000건대 초반에서 지금 한 9,000건대까지 한 7,000건 정도 늘어났다. 아마 부산 이제 간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산이 더 멀리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하락 굉장히 우려스럽게 타 지역에서 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자기 지역 둘러보기도 바쁜 형국. 대구를 그렇게 눈여겨본다. KTX 타고 오고 온다. 그런 이야기 다 뻥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기 전에 계약부터 일단 해놔라. 해제되는 순간 아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먼저 계약금 먼저 100만 원이라도 날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했지만 계약금 날린 사람도 아마 없었지 싶어요. 그 인터넷에는 떠도는
모든 뻥카들 다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이 많구나. 인천이 2위, 부산이 1위, 대구가 얼마 전까지 1위였던 것이 지금 자리를 내줬습니다. 인천이 매우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부산. 근데 인천은 한 번씩 꺾일 때가 있죠. 한 번씩 꺾일 때가 있는데, 부산은 정말 노밖으로 올라가요. 노밖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모든 공식을 깨트리고 부산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광주도 근래에 낙폭,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많다. 분양이 많은 이런 곳들은 그나마 좀 버텼지만 이 대세 하락은 피해가지 못하더라. 울산이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 인구가 대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들 매물 조금씩만 늘어나도 소화해내기는 훨씬 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